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누구는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누구는 1년 내내 제자리 걸음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시장에서 돈이 실제로 몰리고 있는 곳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이 처한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미국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증시는 분명 위로 가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안 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보면 지수는 신고가인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를까? 라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투자분들 중에 그런 심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 숨어 있는데요. 바로 선택적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매우 까다롭게 종목을 골라가면서 자금을 몰아주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석가분들이 지금 장세를 1990년도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죠. 비슷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 플랫폼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 승자 독식의 논리, 그리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에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시장의 행동들, 이 세 가지는 지금 AI 장세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죠.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1999년도 회사 이름 뒤에 닷컴만 붙어도 주가가 폭등을 하는 일이 발생했죠. 근데 지금 AI 장세는 다릅니다. 시장이 종목을 매우 까다롭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AI 종목이 두 그룹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그룹은 AI라서 오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를 자기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거나 AI 관련 사업부를 신설했거나 사명에 AI를 붙인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AI는 추가 동력에 불과합니다. 잘 되면 더 좋고요. 안 돼도 본업은 굴러가죠. AI가 사라져도 회사는 존재합니다. 닷컴 시절에 비유하면 1999년도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오르던 그 패턴과 거의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AI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AI 산업이 커지지 않으면 자기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이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AI 인프라인 거죠. AI가 사라지면 사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장 명확한 사례가 엔비디아인데요. 원래 게이밍 GPU 회사였는데 지금은 매출 대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AI가 정체되면 엔비디아의 성장 역시 정체되는 구조죠. 이 두 가지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 그러니까 AI 장세 1막에서는 시장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I라는 단어가 붙으면 거의 모든 종목이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2026년도 현재 2막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질문을 바꿨죠. 이 회사 매출에서 AI가 진짜로 얼마나 나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첫 번째 그룹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발표는 많았지만 실제 매출이 기여한 수준은 미미했던 겁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AI 종목이라고 묶여 있어도 결과는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두 그룹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5월 8일 이노데이터라는 회사가 하루 만에 약 80% 가까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며칠 뒤 30에서 40%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데요. 이날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모든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이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를 했고요. 월가 예상치가 7,650만 달러였으니까 큰 폭으로 상회를 한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습니다. 빅테크 한국과의 신규 계약이 발표됐는데 올해에만 5,1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던 겁니다. 이 회사 경영진은 2026년도 매출 성장률 전망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이노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회사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빅테크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정제, 그리고 인간 피드백 라벨링, 그리고 모델 평가 작업인데요. 쉽게 말해 AI가 똑똑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데이터 가공과 검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AI가 없으면 이 회사의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반대로 AI 모델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질수록 이노데이터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AI 운영 레이어,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레이어라고 불리는 영역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AI 투자는 GPU와 데이터 센터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그 다음 단계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인데요. 데이터 정제와 인간 검증, 안전성 평가, 모델 튜닝 같은 작업들이죠. 이노데이터는 정확히 이 영역의 핵심 공급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기업의 주가를 한 번에 80% 가까이 상승시켜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노데이터는 AI 없이는 단 한 푼의 매출도 발생할 수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동시에 AI가 커질수록 매출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회사이기도 하죠.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룹의 정확한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노데이터 같이 AI 없이는 매출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회사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에 속한 기업들 중심으로 자금이 빠르게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AI 섹터에서도 첫 번째 그룹은 정체됐거나 하락하는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월 8일 이노데이터의 80% 폭등은 그 신호탄에 가깝죠. AI 장세 이막에서 어떤 종목이 살아남고 어떤 종목이 도태되는지 시장이 지금 직접 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 분기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닷컴 시대의 사례를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1999년도 지금처럼 두 그룹이 같이 움직였는데요. 근데 닷컴 버블이 터진 2000년도 이후에는 세 가지 운명으로 갈라졌는데요. 첫 번째 해당하는 기업은 패치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이란 단어만 붙였던 전형적인 첫 번째 그룹이었죠. 실제 사업 모델은 약했고요. 인터넷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주가가 끌어올려진 회사였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자마자 이 회사는 그대로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죠. 두 번째는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는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 회사였는데요. 네트워크 장비 없이는 인터넷 자체가 작동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시스코는 결국 살아남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2000년도 고점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돼서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산업 방향성은 맞았는데 가격이 틀렸던 거죠.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두 번째 그룹이었는데요. 인터넷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거인이 됐죠. 세 개의 회사 모두 인터넷 종목이라는 한 묶음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AI 시장도 이때와 같은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네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실적 보고서에서 AI 관련 매출이 별도 라인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매출이 AI와 관련이 있거나 무늬만 AI 매출이 아닌 정말 AI 시장을 통한 그런 매출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AI 매출이 별도 라인으로 잡혀 있다면 두 번째 그룹에 가깝습니다. 별도 라인이 없다면 첫 번째 그룹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그 기업의 매출에서 AI를 빼면 얼마나 남는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거의 안 남는다면 두 번째 그룹이고요. 대부분 그대로 남는다면 첫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그 회사 고객 명단에 빅테크나 AI 기업이 상위에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노데이터처럼 빅테크가 핵심 고객이라면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될 수 있겠죠. 빅테크와 직접 거래가 거의 없다면 첫 번째 그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AI 관련 발표가 매출 가이던스에 실제 숫자로 반영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검토 중이나 혹은 협업 예정으로만 끝난다면 첫 번째 그룹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매출의 몇 프로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다면 두 번째 그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로 본인 종목을 점검해 보시면 앞으로 상승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AI 기업일지 좀 더 판가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서 AI라는 단어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도 그 기업들의 사업이 굴러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AI 옵션입니다. 굴러가지 못한다면 AI 인프라일 거고요. 지금 시장은 AI 인프라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국내 시장에도 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AI 관련 기업들도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시장은 사상 최고점인데 정작 수익 내는 투자자가 적은 선택적 버블 시장입니다. 시장이 종목을 매우 까다롭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데요. 두 번째, 그 구분의 핵심은 AI라서 오를 수 있는 기업과 AI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기업의 그 차이점에 있습니다. 1막에서는 둘이 같이 상승했지만 지금 2막에서는 완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월 8일 이노데이터의 80% 폭등은 시장이 AI 운영 레이어라는 새로운 영역에 자금을 몰아주기 시작했다는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와 인간 검증, 모델 평가 같은 영역이 다음 단계의 핵심 영역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네 번째, 닷컴 시대의 시스코, 아마존 패치닷컴 그 사례가 보여줬듯이 같은 산업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 방향이 맞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답을 누가 미리 못 박아둘 수는 없겠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이미 종목을 골라가면서 자금을 몰아주고 있고요. 그 기준점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AI 단어 하나만 보고 들어갔던 시대는 이젠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AI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두 번째 그룹 기업들을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그룹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꼭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